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힘찬 박수 소리가. 자, 157페이지인데요, 문제지요? 157페이지. 오늘 이제 우리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그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핵심 마무리, 쪽집게 특강인데, 저는 문제로 하지 않고 예고 드린 대로 어제 밤에 새벽에 3시에 이제 원고 보냈는데, 다른 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어차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똑같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핵심 요약도 있고, 요약도 그냥 세율 같은 것은 그냥 상산팔, 무독립 8도, U12시, 원팔, 03식 이렇게만 써 있어요. 취득세 같으면.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것들 이제 저랑 같이 외웠던 거, 같이 공부했던 거 말 그대로 그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넣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고르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OX도 있고, 그 다음에 오지선 다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핵심만 딱 해가지고 요거, 페이지는 제가 보낸 페이지로는 39페이지예요. 39페이지. 페이지 39페이지인데, 39페이지로 해서 세법에 일단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래서 버릴 건 제가 버리고,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것들은 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요거로 해가지고 매년 수많은 분들이 요거를 보고, 기본적으로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들었던 분들은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생에서 무난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요렇게 하고 이제 요거로 2주,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요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2주 딱 하면 이제 감이 이제 대부분 수강생들이 공통적으로 매년 하는 게 세법은 요걸 딱 들으면 2주 들으면 이제 어떤 곳은 하루에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2주에 하는데 이제 2주에 딱 하면 그러면 세법은 이제 이제 됐다 이제 이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용 우리가 들어가고요. 동용 4주. 그래서 이렇게 160문제 세법 40문제씩 해서 세법도 160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9시월 과정, 동용은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공부했던 거 와서 시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공부했던 걸 복습하면서 해야지 실력이 한 주 한 주 하면서 늘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용 4주 요거 하고, 하여튼 특히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요거 하는데, 세법은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요걸 하면은 세법 딱 이제 감이 잡히고 정리하고, 또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또 동용 4주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다른 분하고 문제 바꿔가지고 다른 분의 문제 40문제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법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난히 될 거고, 그 다음에 거의 지금 혼자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1차 과목 혼자서 공부하고 있고, 어떤 한 과목만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한 과목 집중적으로 도서관에서 파고 그 과목만 파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렇게 문제풀이까지는 어차피 이제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이 강의는 무조건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렇게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용은 소음 속에서 와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문제 풀고 시험 보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고 해설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일정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돌아가야지 여러분들이 9시월은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한 과목 열심히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그냥 대충 시간 내가지고 어떤 거 그냥 모의고사 한번 40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실력이 안 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공부는 이런 학원 시스템 맞춰가지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꼭 당부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지금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고, 지금 안 나온 사람들 지금 도서관에서 익명 듣고서 대충 떼고 있는 분들 꼭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오시기를. 157페이지 여러분 4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57페이지 45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는데요. 1번 보니까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우리. 재산세 과세표는 과세율련제 시가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 관계없이 항상 시가표액으로, 시가표액에
여기서 시가편액에다 토지건축물주택은 반드시 뭘 곱합니까?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토지건축물주택에 하나한다. 맞죠, 여러분들?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에 안 곱하니까요. 2번 납세문자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 여러 개의 주택이 있어도 소유자별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 적용한다면 틀려요. 주택별로 초과세율 적용하고. 3번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주가 산정한 가액이 자,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 세부담상한선 금방 이제 또 볼 건데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보면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돼 가지고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면 몇 프로? 130%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담 상한선 적용줍니다. 6억 원 이하니까 몇 프로? 110%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니까 요약집 59페이지 참조인데요.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수가 산정한 가액이 자, 6억 원 초과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율로 한다는데 요거 지난 수란에 봤던 거 다 까먹었습니까, 여러분들? 주택이요. 금방 얘기했듯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면 몇 프로? 130%죠, 여러분. 130%. 자, 그래서 요거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합산한 주택은 세액 계산은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항상 하나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주택 세율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자, 우리가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로 A주택과 B주택 가액을 합산한 가액에 주택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초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택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택은 건물과 토지 우리가 지난해 설명드렸듯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이럴 때 이제 또는 2인상이 공동 소유할 때도 주택은 세금을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 가격을 어떻게 한다? 합산한 건물과 토지 요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액 계산하고 그래서 요거 자 누가 납세문자냐 그러면 건물과 토지 C값 순액비율로 면적비율이나 C값 순액비율로 나눠서 C값 순액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그러면 저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의리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문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그래서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표준액이 아니라 합산하냐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동일한 C군구 관할구역 내에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그 다음에 B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주택은 소유자별로 주택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A주택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B주택은 B주택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택 동일한 시공하는 구역 내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액 계산하고 수적으로 합산하지 않고 근데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 가격을 어떻게 한다? 합산한 하나로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이지 구분한 과세표준액 X 이렇게 했었죠 지난주에도? 네,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저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받고 넘어갑니다. 보시면은 그 46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자 46번 기출문제인데요.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지문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재산세 과세표준을 과세기준을 현재 C값 순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O, X예요. X입니다. 뭐도요? 건축물도 C값 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적용하잖아요. 자, 47번 문제 여러분 봅니다. 47번 문제 보시면요. 기출문제인데 별표시 하시고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지자체장은 세율 조정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면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들렸죠? 그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예? 요거 다음 연도에 한해서 3년간 땡입니다. 5년간 당연히 땡입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하고. 2번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지방세는 다가구 주택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비교도에 특강 들었던 분들은 특강할 때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핵심 요 마무리 요거 다음 주부터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저랑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했던 그 짤막하게 비교했던 뭐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 이렇게 저 말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지방세는 다가구 주택을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보고 공동주택가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근데 종부세나 부동산 임대업이나 양도세에서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라든가 국세에서는 다가구 주택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또. 자, 그래서 2번 하여튼 요거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다가구 주택 맞고. 자, 이 3번 보니까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를 적용한다는데 이거요. 자, 여러분 별장은 몇 프로? 4%.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 만중과세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뭡니까?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고급주택 때문에 4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정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주택세율을 정합니다. 틀렸고요. 5번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100분의 70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이다. 자, 고급주택이든 이게 별장이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70%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거 말이 혼나갔네. 60%입니다 여러분들. 70%가 아니라 60%. 그 다음에 48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49번 문제 자 봅니다. 49번 문제 잠깐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요약집을 잠깐 보는데 잠깐만 요약집 하나 보고 올 건데요. 자, 요약집 어딜 보시냐면 자 58페이지 잠깐 봅니다 여러분들. 58페이지요. 58페이지 보면 3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나와 있죠. 이 도시지역분은 여러분 시험에서 이 도시지역분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옛날 도시계획세라는 게 있을 때 13회 시험 때 옛날에 나온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 통합된 이후 도시지역분을 자세한 내용을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한 번 정도 여러분이 또 지난 우리 오리올 과정에서 한 번 처음 배우는데 한 번 살짝 또 보고 갑니다. 어떤 거냐 여기 보세요. 우리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 또 도시계획세 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도시계획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세금들을 2011년도부터 통폐합시키면서 이게 두 개 세목이 통합돼서 종전에 도시계획세 있잖아요. 이게 뭐로 통합됐냐면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도시지역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지역분으로. 자, 그랬을 때 재산세 우리가요 금방 배운 대로 6가지 배운 대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재산세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도시지역 내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건데 도시적 바깥에서 세금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 요거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요거 선박한 공개는 아니고요. 그래서 도시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요 과세표준이요. 과세표준 결정하는 건 똑같아요. 재산세랑. 그래서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해서 과세표준 구한 다음에 도시지역분 세율을 적용하는데 0.14%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0.14%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도시지역이잖아요.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올해 납부한 재산세는요.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0.14%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재산세액으로 올해 납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납부하신 재산세는 도시지역분 세율도 포함돼서 여러분이 납부했고요. 자, 이게 도시지역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이해하고 교재 보겠습니다. 요약집 보시니까 58페이지요. 동그라미 1번이요. 지자체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여기가 포인트인데,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다음의 기업과 니은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번이요, 재산세 세율을 정해 산출한 요 세액에다가 요거가 니은번 재산세 과세표에다가 0.14%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 합산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지자체 장은 해당 연도분의 위 니은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보세요. 도시지역분 요 표준 세율은 0.14% 세율인데 지자체 장이 요 세율에다가 조정할 수 있는데 0.23%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 세율 한도를 정해놓고 요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요럴 때 세율을 제한 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이렇게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지역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그러니까 도시지역분은요, 도시지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 건축물 주택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 쓰레기 소각장 만들려고 지형도면이 고시가 됐어요.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니까 공공시설 용지 요거는 제외하고요. 개발 제한구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지상 건축물이나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지역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요. 그린벨트요. 자, 도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희생된 거잖아요. 개발이 제한되고. 그래서 이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요, 도시지역분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데, 다만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이용시설, 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 반대 해석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거냐 물어보면 이런 시설물이 있는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는 대상이 됩니다. 자, 반대 해석 또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또 제외되는 게 더 있어요. 이게 모든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 대상이 아니라 제외되는 게 두 가지만 제가 일단 꼽아 놓은 거고, 또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나 목장용지, 임야 같은 것도 도시지역분 대상에서 제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농지나 목장이나 임야는 도시계획사업과 무관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사업 혜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 목장용지, 임야 같은 것도 도시지역분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도시계획사업과 무관하니까. 이 정도 한번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제 됐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몇 문제 더 풀어보고요. 문제 160페이지 보시면 문제 160페이지 49번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런데 1번 별장, 골프장, 고락장, 고급택, 고급 선박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4%이다는데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해서 몇 번씩 적어드렸어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고? 4%고, 고급주택은 자, 4%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아까도 나왔지만 고급택은 일반 때가 똑같이 보다 초과 누진세율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재산세에서 최고 세율이 높습니다. 몇 프로? 5%. 그래서 지난주에 적어드렸으니까 말로 할게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 자, 최고 높고. 그래서 고급주택과 고급 선박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과밀옥적 원형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5년간 1,000분의 2.5, 즉 0.25% 세율에 100분의 500, 5배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이게 왜 틀렸어요? 뭐 때문에 틀렸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025, 05 우리 건축물 나오면 항상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인데 이거는 025, 05, 125세요. 자, 1.25%죠 이거? 과밀옥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 시 그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요거 틀린 것이 최초 공장 신증설일부터가 아니라 재산세는 항상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입니다.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보유세다 보니까 5년간 표준세율 0.25%의 5배, 100분의 500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정확히 알아둡니다. 재산세, 중과세,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공장 신증설 시에 자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요거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지 요거 공장 신증설로부터 아닙니다, 여러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요거 틀렸다는 거. 그래서 공장 신증설로부터 틀렸다. 3번 봅니다. 주택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문제집 160페이지 49번 문제 3번 지문 보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각 소유자별 합산가액에 4단계 초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요? 주택 소유자별로 합산합니까, 여러분? 소유자별 합산 나오면 틀리죠? 주택은 뭐한다? 주택별로 각각. 토지만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이지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4번 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 과정 바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세율을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다가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에다가 0.14% 세율을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금방 설명드렸던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차등비례세율과 초과투기세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우리 건축물 어떻게 외웠어요? 건비.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비누 아니졌잖아요. 건비누 아니고 건비. 건축물은 건비. 자,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이렇게 외웠죠, 여러분들?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지. 누진세율 틀렸습니다. 50번 문제도 여러분이 다음은 재산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3단계 초과세율 구조이다. 하여튼 재산세나 종부세나 별도나 종합은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요것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2번 골프장 고부락장 토지는 사실성 재산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007빵24 몇 프로? 4%. 1,000분의 44% 세율이 적용되고요. 3번 서울특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건축물 나오면 항상 재산세 건축물 세율은 항상 건비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입니다. 자, 절 보세요. 건축물 건비인데 025 일반 건축물 025 05 뭐였어요? 0.5%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자, 시지역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공장 건축물. 하여튼 시지역에 줄여서 주거지역 내 공장은 025 뭐예요? 05 0.5%. 125세요. 자, 1.25%는 표준세율 몇 배? 5배. 과미력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치 공장 건축물.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공장 신증설 아니고 과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표준세율 5배래요. 이거고 안 오면 주거는 4%. 사실상은 고부락장 골프장 내 건축물 몇 프로? 4%. 다시 지난주에 외웠잖아요.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건축물 나오면 항상 재산세 건축물 세율은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이니까 뭐예요? 05입니다. 05. 그런데 지금 최초 과세기로부터 편수의 5배 세율 정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과미력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 신설 증설할 때 그 공장 건축물이 표준세율이 5배지. 이거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이니까 025, 05, 0.5%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미력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과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주택에 대한 별장 제외하고 재산세 세율은 최저 1,000분의 1부터 최저 1,000분의 4까지 01, 04 몇 단계? 4단계 총합세율이고요. 5번은 또 반복됩니다. 5번은 도시지역분에 대한 얘기네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 지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라든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지상 건축물 그 밖에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지역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 계산의 흐름들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자 옳게 묶인 거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 배웠어요. 주택 공시가격은 6억이다. 자, 재산세 과세표는 과세기준 현재 시가편에다가 뭘 곱합니까? 시가편에다 반드시 뭘 곱했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지금 주택이니까 몇 프로요?
60%요. 세율은 4단계 초과인수 세율인데 최고가 0.1, 0.4. 그래서 1,000분의 4입니다. 최고가 0.4, 1,000분의 4고 0.4%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이렇게 과세표준에다 세율 곱해서 산출세 구하는데 재산세계 세부담 상한선 적용합니다. 좀 이따 나오지만 세부담 상한선 주택부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면 130이에요. 여기선 6억이니까 110%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산세 세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흐름도를 이 문제를 통해서 눈에 익혀두시고요. 1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62페이지 52번 문제 보니까요. 52번 문제 보니까 갑은 과세기준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을 수요하고 있다. 동주택에 2017년도 고유된 재산세가 200만 원이고 2018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인 324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이 2018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세부담 상한선에 관한 거예요. 전년도세액이 나오고 당년도세액이 나오면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전년도세액, 당년도세액 나오면. 그러면 전년도세액이 지금 얼마예요? 200만 원. 자,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은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몇 프로예요? 110. 공시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공시가격이 얼마냐고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 적용받아? 110%잖아요. 200만 원에 200만 원, 전년도세액 200만 원에 요거 110%니까, 110%니까 얼마입니까? 200만 원에, 이거 100%는 200만 원이고, 여기다가 10% 20만 원 플러스 하니까 얼마입니까? 220만 원이에요. 그래서 220만 원이, 여기 이제 220만 원이 전년도세액에 220만 원을 못 넘게 해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올해 324만 원이 계산돼서 얼마만 납부한다? 220만 원만 납부합니다. 근데 정답이 220만 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주택분 요거 지금 갑이 2018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그랬으니까 주택분은 자, 2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절반은 언제? 7월달. 나머지 절반 언제? 9월달. 그러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세액이니까 요거 220만 원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얼마? 9월달. 그러니까 얼마예요? 110만 원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마무리를 줬고요. 지난주에 보던 거. 오늘 문제집 163페이지 05번에 비과세 및 과세 면제입니다. 이건 별표시 하나만 합니다. 작년에 재산세 비과세가 특이하게도 독립한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고, 나오면 올해는 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정도입니다. 자, 54번 문제인데 요약집 61에서 62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중요성이 좀 떨어졌지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61페이지에 자, 13번 테마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요거 자, 별표시 하나만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요. 고기 한번 드시고요.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니까 61번 문제 봅니다. 13번 테마 보시면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보겠습니다. 안가로 1번에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자, 다만 대한민국 당연한 얘기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 국가 등의 수여하는 재산, 재산세 부과한다?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당연한 얘기고,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 중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요. 2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엔드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과세입니다. 누가 납세의무자였어요? 매수계약자. 이거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리죠?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입니다.
양가로 2번에 보니까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내 빌딩을 1년 이상을 공용,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세금 내라고 비양심적으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인데, 다만 유료로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 당연히 과세입니다. 내 빌딩에 임대료 내면서 사용하면 당연히 과세겠고요. 넘어갑니다. 62페이지에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입니다.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자,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는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과세입니다. 자, 우리 저기를 보고 책을 보고 자, 그 다음에 당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또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요거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 요거 배제됩니다. 과세가 되고요. 양가로 1번 28개 토지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 레파듯이 외웠었잖아요, 우리. 예? 임산부, 노약자, 귀를 막으시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로요. 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자세하게 안 나올 건데, 우리가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뿐만 아니라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비과세인데, 도로법상의 도로뿐만 아니라 작년 시험에 나와서 뭐 또 나오진 않을 거고요. 도로법상의 도로뿐만 아니라 개인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이 만든 사도, 사설도로도 포함합니다. 다만 여기서 단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되는데, 대지안의 공지라는 게 어떤 거냐? 자, 고 김현식 노래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건축선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이 대지안의 공지요. 이런 거는 제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목길 걸어갈 때의 그 골목길이죠. 그 김현식이 불렀던 골목길이에요. 김현식 노래 그 들으면서 있죠. 내 사랑 내 곁에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괜히 폼 잡으면서 돌아다녔던, 괜히 막 그 분위기 막 그 센치해져가지고 막 그랬던 그때 시절이 좋았던 시절인데, 진짜 그 시절은 다 지나가고요. 자, 어떡하네. 이런 대지안의 공지 같은 거 어떻게 한다? 제외, 도로가 아닙니다. 이런 거. 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으니까 뭐. 하천, 제방, 국어, 농업용수로, 유지, 호수, 묘지,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앞서 정리해드렸어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세는 과세에 비과세예요. 취득세에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취득할 때 과세에 비과세예요. 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초과의 임시건축물, 지목이 묘지인 토지,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자, 그 다음에 간주취득 등의 경우와 함께. 올해 꼭 외우더라고 했는데 이거라도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 경우하고 의제취득,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건축물 취득,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 어떤 세율 정한다? 취득세에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걸 자꾸 까먹으면 화장실에다가 딱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화장실에 붙여놓고서 무조건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만 보면, 이틀만 보면은 다 된다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자, 지목이 묘지인 토지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어떻게 하고요? 법인묘지용 토지는 어떻게 하고요? 별도 합산과세하고 사업용 토지니까. 아이고, 이거 했는데. 양가로 2번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토지 그래가지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기 통제보호구역 내의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단 전답과 선 및 대지는 제외한다. 즉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그 아래 박스에도 있지만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니까 계속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분리과세하고, 그 다음에 그잖아요. 공익목적 임야로서 분리과세하고, 그 다음에 자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뭐하고? 비과세하고.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하고요. 동그라미 2번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최종림, 시험림,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였잖아 이거,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며 국립공원 도립관 안에 있는 보존지구 안에 있며 비과세고 다음 비교할 게 자연공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면 뭐하고 분리과세하고 이런 것들이요. 다음 주에 오면은 요거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며 환경지구 안에며 요거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있고 토지용 구분을 가로놓기로 여러분들이 토지용이 분리인지 별도인 종합인지 비과세는 요걸 써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 세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핵심 마무리 특강 그 다음 주 오면은 세법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막 지나갑니다. 뭐냐면 OX를 여러분들이 OX 가로놓기 두 개 중에 고르기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 체크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제가 이렇게 비교해 주면서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핵심 요약으로 탁탁 돼 있으면서 중간중간 계속 두 개 중에 고르기 체크하기 가로놓기 계속 이렇게 오주선다 그러다가 문제 풀고 제가 계속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구경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계속 정신을 체크해야 되니까 나중에 못 적고 나서 또 그냥 저 옆에 사람한테 보고 있고 저한테 와서 뭐였냐고 물어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 인강 수강생분들은 저보고 제발 좀 해설지 좀 해설하고 정답지 좀 올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절대 안 올려줍니다. 제가 여태까지 매년 수십 명의 분들이 계속 글 올라와가지고 계속 좀 올려달라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거만 보려고 한다고 하면서 아니 몇 시간 되지도 않는 건데 특강이 해봤자 3시간 반씩해서 7시간짜리거든요. 7시간짜리 강의인데 그것도 안 듣고 결국은 그것도 빨리도 2배속으로 들으면 몇 시간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듣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해설지만 달래요. 그 정답 해설지만. 그래가지고 안 줍니다. 절대로. 그래서 안 주고 그냥 안 주게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기 해도. 하여튼 다음 주에 계속 체크하고 세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경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와보시면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서 쫙 집중해서 고도로 집중해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하면서 쫙 하다 보면 이제 수업이 딱 끝나면 이제 지방세 딱 끝나면 중학교 딱 끝나면 이제 뭔가 딱 감 잡았다 내가 이런 느낌들이 들으실 거고 또 한 주 이제 딱 양도세까지 끝나면 이제 2주 끝나면 이제 뭔가 된 것 같다 하고 동영 모의고사 이제 딱 보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법은 좀 됐구나 이제 하면서 이렇게 세법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요거 보면 되겠구나 하면서 시험장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가셔야 당연히. 어떤 수강생분은 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인강 수강 이제 지금 수업 빠지고 그래서 좀 부족했던 분들 주변에 얘기해 주세요. 세법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그거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거만이라도 들어야지 최소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면 그래도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고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 들었던 분은 그거라도 딱 들으면은 이제 세법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돼서 실전에 이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걸 들으셔야 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없이.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 시간이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래서 세법 특강 딱 하면은 그거 하면 어떻게 시간이 3시간 반 지나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갔대요. 왜냐면 계속 체크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적다 보면 그냥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보존주관이면 비과세고 환경주관이면은 공익목적이면니까 분리과세하고요. 4번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이면 비과세고요. 양가로 3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입니다. 이거 1년 이하이고요. 또 사실동산 들어가면 무조건 임시건축물에도 별장고를 확장하면 무조건 과세고요. 4번은 그냥 읽어봅니다. 비상재해 시에 구조원을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도선용을 이용하는 선박, 선교, 배로 이루어진 다리에 구성되는 선박, 전마용 선박 비과세고. 양가로 5번이 작년에 정답 질문 나왔었죠.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과 주택은요,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재산세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주택,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인데, 다만 그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아니, 작년에도 매번 얘기한 건 아닌데, 작년에 제가 한 2번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아니, 건축물하고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하고 주택은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재산세 비과세잖아요. 근데 토지, 그 부속 토지는 대지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술 땅은,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런데 작년에 그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인강 수험생분들 중에 수업분들 중에 제가 역시 그렇게 한 2번 정도 얘기했는데 그걸 딱 기억하겠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강의를 했대요. 땅은 어떻게 때려 부시냐고. 그냥
대들 같은 수험생들이 하여튼 그러니까 합격하지. 그 두 번 얘기한 걸 딱 그 기억했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문제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집을 보시면 163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63페이지. 비과세 및 과세 면제 54페이지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점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당연한 얘기고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저와 외국정부에 주한 국제기구 소유에 속하는 재산세 부과세는 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기관의 토지과세는 외국정부 토지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2번도 당연하게 본 거고요. 자, 3번 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그럴듯하지만 아니고 공부상으로 국가 등의 수지만 실제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입니다. 3번 정답. 4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기관이면 비과세고요.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 미만의 것은 뭐하고? 비과세고요. 55번 문제는 2번 질문만 볼게요. 2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 용리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소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럴듯하지만 전답과소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57번 문제 봅니다. 57번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예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 미만이고 비과세고. 2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1년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그 주택과 부속 토지는 대지가 된대요. 제가 항상 딱 이거 보는 순간 땅은 어떻게 때려 부수냐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수험생들이 얘기했습니다. 합격생들이. 대지는 때려 부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토지는 과세입니다. 나머지 다 비과세는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5번 보니까 뭐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의 일반이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선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인데 다만 대지 안의 공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들. 고 김현식 노래 작년에도 불러드렸었어요. 맨날. 자, 58번 문제로 가는데 165페이지 06번 납세 절차 및 종합문제 별표의 3개입니다. 재산세는 납세 절차는 거의 뭐 시험에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독립한 문제로도 거의 매년 나오고 무조건. 또 재산세는 3문제 중에서 1문제가 주로 종합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또 잘 골고루 대비를 하셔야 되고. 58번 문제 대비해서 자, 일단 요약집이요. 58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58에서 61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8에서 61페이지 참조고 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산세 우리 58페이지 08번 납세지입니다. 지방세니까 당연히 납세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물건 소재지로 가야죠. 물건 소재지로. 네, 그래서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근데 주택 분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납세지로 한다. OX.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각각의 토지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09번 테마 부가징수 별표의 3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있죠. 보유세다 보니까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매년 언제? 6월 1일. 뭐든지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징수 방법,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즉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재산세 징수는 원칙 보통 징수, 예외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땡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세법 공부했다고 우리 재산세 내가 올해부터 내가 계산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오늘은 아무 반응도 없구만.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니까 이제 그만큼 뭐 하도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신드ring해졌다 그런 얘기지. 이제 무슨 얘기라도 지금 처음 하는 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만 해도 까르르 막 거기서 그러는데 신기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뭐 좋습니다. 자, 징수 방법 보통 징수.
그래서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 고유세, 과세표과 세금을 기재해서 늦어도 납기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기 개시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땡이에요.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똑같이 고유서 보낼 때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똑같습니다. 신고 의무, 자, 동그라미 1번. 신고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자, 신고 사유가 어떤 거냐. 아래 동그라미, 그 박스에, 아래 박스에 신고 사유에서 동그라미 기억번요.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을 때요.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이거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첨부해서. 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이게 상속 개시된 재산이라는 걸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 재산일 때는 수탁자가요. 그 다음에 종중 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는 그 공부상 소유자가 실제 종중 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죠.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이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에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럼 그럴듯하죠? 사유 발생일 아니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러면 과세 기준입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그 소지에 관한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사를 갖춰서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납세무자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거예요. 납세무자 할 때 이미 설명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거 우리 배웠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래서 재산세,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 자, 매매하는데, 우리가 배운 게 이거잖아요. 만약에 5월 31일 날 잔금 치렀고, 매수인 을이,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다. 자,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그러면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 판단하죠.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고요. 자, 근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고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처럼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권리 변동이 있는데 등기 안 되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신고를 했어요. 그럼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됐지만 5월 30일 잔금 치렀네.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누구요?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 이런 권리 변동이 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료 이런 걸 모르니까, 즉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누가 납세무자가 됐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나왔던 것은 재작년에 나왔던 것, 권리 변동인데 권리 변동 사실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용자 아니고 누굽니까? 공부상 소유자고요. 자, 권리 변동 사실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이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유 발생일 아니고 과세 기준으로부터라는 걸 주의하고 10일 이내고. 59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이와 같은 신고거나 사실과 다른 때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등기부에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는데, 등기는 등기관만이 하는 거지. 등재할 수 있습니다. 3번.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무자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세 등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산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신고는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등기가 안 돼서 과세금까지 이 권리 변동 사실 공무상 소유자가 시장군수한테 계약서 첨부해서 신고해 줄 때, 이런 신고는 정확한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정확한 납세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저희 수원에서 개성했던 게,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자, 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니까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문제에서 이런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없다는 거. 자, 3번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입니다. 이건 상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대상 종류에 따라 재산세 납기가 달라지는데 상식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7월 16일 30일. 그 다음에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은 부가징수할세액의 절반은 언제? 7월 16일, 30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세자들의 주택은 서민들 관계되어 있으니까 납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비권화를 보니까 다만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올해 바뀌었죠? 10만 원이었다 얼마로?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 정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20만 원이 할 때요. 자, 그래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바뀐 거.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토지분 재산세 이미 기출이 됐던 건데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18만 원인 경우에 18만 원인 경우에 조례가 정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제가 지금 토지라고 그랬죠? 토지분은 18만 원, 즉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주택인지 토지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4번 수시분 보니까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부과한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세금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고유소 장당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인데 보유세 부담의 급격 한정을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잖아요. 아이고 근데 시간이 돼버렸는데 조금 더 보려고 그랬더니 일단 무조건 쉬었다가요. 요 세부담 상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